다른 사람 빌려주는 거지. 어느 정도 받고. 분양은 다 끝나신 거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뭐. 몇 평 정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 한 400평. 아이, 임대료가 막 곱빼기. 나라 땅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나라 땅. 여기 땅이 전부 서울 사람 건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아유, 더러워. 가. 아니 그러면 그거를 임대를 아이, 글쎄, 얘 진짜 해야만 왜또 선생님이 알았니요? 나 할 일 많다니까. 네, 저희 MBC 뉴스데스크 바로 간다 코너에서 어제까지 사흘 동안 연속으로 단독 보도해드렸던 내용이죠. 농사 짓겠다고 나라에서의 싼 값의 땅을 빌려놓고 이걸 돈벌이로 악용한 사람들을 추적했는데요. 반향이 컸습니다. 나라의 도둑들이 너무 많다. 농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게 분통 터진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인권사회팀 이지수 기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 인권사회팀이 현장을 가는 바로 간다 시리즈 잘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가 보도한 내용도 제가 첫날부터 관심 있게 봤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결국 국가 땅이 특정인들의 어떤 돈주머니를 불리는데 그냥 무방비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일이 어떻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점이 좀 의아하기도 했고 근데 이번 취재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올 여름쯤에 그냥 평소 알고 지내던 취재원이 그 국유농지 대부 그 제도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빌려놓고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 주면서 야, 나라 땅으로 지주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런 한마디를 하면서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간 그런 일이 있다더라라는 한 줄을 듣고 이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 네. 처음엔 좀 막막했을 것 같은데 예, 이 취재하는데 전체 한 석 달 정도 기간이 오래 걸렸다고 들었어요. 좀 어떤 식으로 취재를 진행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현재 어디에 국유지가 대부되고 있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6월 기준으로 대부되고 있는 땅과 그 대부지 빌린 사람 이름, 면적 등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한 달 걸려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주소가 읍면동, 리까지 예를 들면 MBC라고 하면은 마포구 상암동 이 정도까지만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상세 주소를 특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1000건 정도, 12만 건 중에 1000건 특정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대부돼 있는 건수는 12만 건이고 그 자료는 다 받았는데 상세 주소가 있는 걸 특정하는데 한 1000건 정도를 그 일주일 정도 걸려서 그 특정을 하는데 그렇게 나왔다. 그럼 그 1000건의 땅을 직접 다녀보신 거죠? 저희가 1000건을 다 다닐 수는 없어가지고 일단은 제일 많이 빌린 순서로 정렬을 해보니까 한 분이 강원도 그 양구군에 사시는 그 리포트에 나갔던 A씨 이분이 상당한 땅을 빌렸더라고요. 여의도 공원 면적의 3배? 네, 정확하게는 62만 4,811제곱미터를 빌리셨는데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일단 주소지만 들고 현장에 가서 이제 주민들한테 물어서 취재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직접 발로 뛰어다녔던데 이 나라 땅 어떻게 유용하는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땅을 아주 싼 값에 빌려서 그걸 비싼 값에 재임대를 주면서 그 과정에 차익을 챙기는 그런 사례가 이제 첫날 보도된 사례죠. 네, 맞습니다. 그 얼마나 싸게 빌려서 또 어느 정도 이익을 얻을 수가 있나요? 그 국유, 그러니까 그
밭이나 논 같은 경우는 그 임대료가 공시지가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강원도 그 해안면만 따지면은 그 많게는 적게는 70원에서 많아봤자 그 3.3 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말하는 평당 뭐 70원에서 150원까지 나라에 내는 거고요. 이거를 다시 주민들한테 재임대할 때는 많게는 평당 2,000원까지 받고 그러니까 재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한 20, 30배 정도? 최소 10배는 넘게 그러네요. 또 이 나라 땅이 자기 땅인 양 주인 행세를 하면서 뭐 거기서 주말 농장 영업을 한다든지 또 소작을 주는 경우까지 소작이란 단어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사실 놀라웠습니다. 현지에 있는 그 주민분들한테 농사를 맡겨놓고 본인들은 이제 그 수확물이 나오면 쌀만 받아가는 그 형태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심지어 단속이 나오면 내가 좀 짓는 것처럼 해달라 이렇게 해놓고 그분들이 좀 그런 건 곤란하다라고 의견을 내시면 뭐 그러면 농사 짓지 마 이렇게 좀 지주 행세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럼 대체 이 국유지를 빌려서 이렇게 소작을 주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벼를 심어서 벼를 싹을 틔워서 벼를 이제 빌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의탁을 했죠. 그전에 제가 했었는데 도저히 뭐라 그러나요? 기계도 뭐 장비도 없고 뭐 혼자 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농사를 자기가 짓기 힘들어서 소작을 뒀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혼자 농사 짓기 힘들어지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본인이 농사를 못 짓겠으면 계약을 바로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제도 이렇게 땅을 빌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또 이제 다른 농민들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취재를 보면 또 땅을 이런 분들한테 빌려서 직접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임대료라든지 뭐 소작료를 주고 짓는 분들도 이 땅이 원래 국유지다, 그 사람 땅 아니다라는 걸 다 알고는 있던데 왜 그럼 신고 같은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그 신고가 전혀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는 주민들이 캠코에 대해서 신뢰가 뭐 전혀 없다. 왜 그러니까 캠코라고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땅을 빌려주는 그 주체가 되는 기관이죠, 정부기관. 본인들이 여러 차례 캠코에 얘기를 했는데도 뭐 무시를 당했다, 아니면은 뭐 나와서 그냥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 정도만 하더라. 그래서 전혀 나아지는 게 없어서 얘기를 못했다는 분도 계시고 또 알고도 신고를 못하신 분들 중에는 이게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고했다는 게 알려질 경우에는 뭐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는. 네, 맞습니다. 그 캠코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 국유지를 임대를 해주고 또 이렇게 보유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지금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유 농지를 빌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 관리 업무가 캠코로 넘어온 게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각 지자체가 담당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지자체별로 뭐 해당 지역에서 농사를 3년 이상 짓는 자 이런 규정이 있기는 했습니다. 최소 규정이 그때는 있었는데 캠코로 이 관리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냥 최소한의 그런 기준도 없어진 거네요.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농사를 짓겠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완전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농사를 짓겠다고 하시면은 대부분 다 농지를 빌리실 수 있고 저희가 취재한 거는 다 지금 수의 계약으로 대부된 농지인데 이 경우는 과거에 국가가 이제 토지 정리를 할 때 그 해당 지역을 개간하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그 해당 지역에서 농사를 이미 짓고 계셨던 분들한테 수의로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계약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한번 농사 짓겠다 이러고 계약을 맺으면 그냥 쭉 간다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그러면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저렇게 재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내시고 뭐 소작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차라리 땅을 자기가 받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왜 그걸 안 하시고 이렇게 임대료를 내면서 쓸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뭔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건가요?
이제 땅이라는 게 그 면적이 정해져 있는 거고 새로 생길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특성이 네네. 있다 보니까 그 농사를 지을 만한 땅들은 이미 그 임대가 되고 있고 이 계약 자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이 계속되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자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많지가 않아서 네.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는데 땅이 없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저렇게 또 처음에 그 국유지를 이렇게 한번 빌려서 챙겨놓은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다, 네. 챙길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또 보도가 됐어요. 일단 본인이 국가에 내는 돈과 재임대해서 얻는 돈 사이의 네네. 차익을 챙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서류상으로는 본인이 농사짓고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불금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면 경작권이라고 해서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자 명의를 넘겨주는 대가로 과거에는 그 뒷돈을 받기도 한 경우도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게 그 법령상 5년 이상 갖고 있으면 매입할 수 있는 또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땅을 활용해서 또 네.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매입할 때도 상당히 싼 값으로 매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세부 기준이 있는데 네. 뭐 이제 그 몇 제곱미터 뭐 예를 들면은 3,000제곱미터 네. 이상 되면은 뭐 2개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네. 뭐 한다던가 이런 기준이 있는데 어쨌든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선적으로 갖는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그렇죠. 하나의 어떤 네. 특권이 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결국 나라 땅 관리가 이렇게 부실하니까 직불금 같은 건 정말 저희가 낸 세금이 그냥 줄줄 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무방비로 방치해도 되나 생각이 드는데 캠코는 도대체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캠코어는 일단은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서 이제 직원 한 명이 관리해야 되는 필지가 최대 4,000필지라서 네. 그걸 일일이 자기들이 점검하기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더라도 네. 그 이른바 지주라고 하는 그분들과 소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자기들이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네. 그래서 결국 신고가 돼야 하는데 특별히 신고가 많지 않아서 본인들은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불법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별다른 책임감이나 죄의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뭐 더 큰 소리 치는 경우도 뉴스에 보도됐던데 네. 직접 만나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놀랐던 거는 그 재임대 사실을 확인하고 당사자한테 찾아갔을 때 굉장히 태도가 당당한 것이었는데요. 네네. 관리 부실도 문제지만 이게 적발이 되더라도 계약 해지를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직접 여기서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했던 여의도 공원 면적의 3배나 되는 62만 제곱미터의 땅을 혼자 빌린 사람이 왜 나라 땅을 재임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냐라는 질문에 보인 반응입니다. 그걸 왜 따져? 뭐 때문에 따지느냐고? 그거를 나를 다른 사람한테 아, 그거 왜 따지느냐고, 그걸. 돈이 졌어. 내가 돈 대줘가지고. 선생님이 혼자 다 지으셔야 돼요, 원칙상으로는. 진짜, 너 맘대로 해봐. 해봐, 맘대로. 여기 땅이 전부 서울 사람 건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아유, 더러워. 가. 아니 그러면 그거를 임대를 아이, 글쎄, 얘 진짜, 해야만 왜 쫓아다니냐니요. 나 할 일 많다니까. 네, 취재하다 보면 거친 일도 겪곤 하지만 이거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네요. 당당하다 못해 오히려 화를 내는 수준인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거는 이 MBC 뉴스데스크 보도 이후에 캠코 측에서 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저희 보도 이후에 일단 캠코가 즉각적으로 준비한 그 조치는 그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었고요. 현재는 현장 조사를 2년에 한 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1년에 한 번 나가는 걸로 바꾸겠다고 했고요. 네. 아직 검토 단계이기는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수의로 땅을 매각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의로 땅을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고 네. 청년 농업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땅을 빌려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본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과연 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건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후속 취재 계획도 물론 있으시겠죠? 네, 저희가 확인했던 그 농지 토지들에 대해서 일단은 캠코가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저희가 계속 살펴볼 계획이고요. 네. 보도가 나간 다음에 저희한테 지금 추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나라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이렇게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들 많은 분들이 보고 분개하셨을 겁니다. 가뜩이나 농사 짓는 분들 어렵다 하시는데 농지를 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국유지가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현실적인 감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지수 MBC 인권사회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